네.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서는 휴장을 했고 또 유럽에서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두 상승을 했는데요. 자, 우선은 키워드 체크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의사록이고요. 두 번째 천연가스, 그리고 세 번째가 가상화폐입니다. 지금 FOMC에서도 의사록이 공개가 되면서 시장에 영향을 줬었죠. 이제는 ECB 쪽에서도 의사록을 공개를 하게 되면서 유럽 대륙에서는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어떠한 의견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었던 하루가 되겠습니다. 우선 뚜껑을 열어보니까요. 약한 침체라면 긴축 정책은 지속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강도가 높은 침체라면 긴축 정책은 일시 중단할 수 있다. 이것이 전체적인 골자가 되겠습니다. 확실히 지금 나온 것처럼 속도 조절에 대한 얘기들이 이날도 역시 나왔고요. 세부적으로 당장은 75bp 인상에 대해서 선호하는 위원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그래도 50bp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쁘지 않게 나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역시 의원들은 속도 조절을 좀 더 무게를 실었습니다. 경제 전망과 관련해서도요. 남은 2020년 이 11월, 12월 그리고 내년 2023년 초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지금보다 조금 더 악화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명했고요. 세부적으로는 여태까지 시장에 문제가 됐던 게 인플레이션이었었는데 이제 이것과 관련된 부담은 약간 줄어들었고 반대로 이제 에너지와 관련된 수급 문제 아직까지도 또 간밤에도 또 전쟁에 대한 그런 안 좋은 문제가 또 나왔기 때문에 이런 수급 문제는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지금 전쟁 때문에 유럽에서는 겨울철을 앞두고 가스값과 관련돼서 실효성 있는 내용을 합의를 도출하려고 했었는데요. 결국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연기가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EU 에너지 장관들이 브뤼셀에 모여서 이 벨기에에 모여서 관련된 내용들을 얘기했는데요. 이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 지표인 네덜란드 TTF 선물 가격의 상한제 발동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1메가와트 시당 275유로, 약 38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을 제시한 것을 두고 나라별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우선은 275유로 자체가 실효성이 있느냐, 너무 높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되고 실제로 150에서 200유로가 상한선을 잡아놔야 이게 그나마 현실적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날 EU 15개국 관련해서 이 러시아 침공과 관련해서 비용 상승을 최대한 억제하자는 나라가 대부분인데 여기에서 반대표를 날리는 곳이 바로 독일과 네덜란드가 되겠습니다. 가장 이 러시아 천연가스 공급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연합하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다음 달 12월 13일 날 예정된 회의가 있는데요. 이때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자라는 쪽으로 얘기되면서 연기가 됐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마지막으로 이제 바이낸스 체크해 보겠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이 요즘 떠들썩합니다. FTX 파산과 관련해서 그 이후의 후폭풍을 어떻게 잠재워야 되냐. 지금 업계 관계자들은 골머리를 썩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자오창펑 바이낸스 CEO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회복기금을 조성합니다. 10억 달러 규모의 내용이 되겠는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1조 3,500억 이 정도가 됩니다. 달러군요. 달러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산업기금을 조성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10억 달러는 첫 계획이고 앞으로 필요한 경우에 20억 달러를 추가로 더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기금 조성을 하게 된 것은 FTX의 이런 파산에 대한 얘기가 나온 직후에 투자 심리가 많이 얼어붙었고 관련된 미국 종목들도 많이 밀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고요. 또 이 기금 자체는 한 6개월 정도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을 추가로 좀 신청을 받고 있고 약 150여 개의 기업들이 이미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기금 조성이 안전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한 가상화폐 시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섹터와 업종별 흐름 주간 단위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미국 증시에 있는 모든 섹터들은 다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평균으로 월요일에서 목요일 사이 1.7%의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그 가운데 가장 강했던 것이 필수 소비재
3.1%, 그리고 유틸리티 2.7%로 1, 2위를 기록했고요. 가장 약했던 게 임의 소비재 0.01%, 그리고 에너지가 0.05% 상승에 그치면서 하락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상승률이 가장 약했던 섹터가 되겠습니다. 가장 강했던 필수 소비재는 이제 인플레이션 속에서도 지갑이 다치지 않고 계속해서 쓸 건 쓴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식음료 업종이 강세를 띈 덕분이고요. 그리고 임의 소재지 쪽에서는 테슬라가 약했던 것도 있지만 이제 이른바 놀자주, 이제 뭐 크루즈라든지 이런 뭐 부킹닷컴 이런 종목들이 약세를 띠게 되면서 이날 임의 소비재 관련된 종목들을 끌어내렸던 그런 재료가 됐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종목별 흐름이 되겠는데요. 이거는 한 주 동안에 어떻게 흘러갔나라는 것을 평균 낸 그런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비교적 올라간 종목들이 많았었고요. 이제 그런 가운데 이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이 이렇게 대안을 확실하게 대안주로서의 역할을 해줬고요. IT 종목들은 혼조세를 탄 가운데 정유 관련된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다른 종목들의 흐름에 비해서는 부진한 내용이 나와줬습니다. 우선은 IT하고 성장주를 묶어서 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속에서 우선 전자상거래 관련된 종목이 가장 약했습니다. 아마존이 3.0%, 그리고 이베이가 0.5%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사이버 먼데이 이런 데에서도 과연 소비가 잘 될 것인가 라는 우려감이 계속해서 주가를 누르는 모습 나와줬고요. 그리고 이 광고 지출과 관련된 기업들의 지출이 많이 줄어들 상황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대형 IT 종목 중에서는 광고의 이 캐시카우가 있는 구글의 모에서 알파벳이 0.4%, 그리고 메타 플랫폼스도 0.8% 하락하게 되면서 다른 이 IT 소프트웨어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약했던 흐름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IT 종목 중에 유별나게 이 소프트웨어 쪽이 약하게 움직였는데요. 바로 이 중간에 있는 오토데스크 때문입니다. 이 산업용 설계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그런 기업이 되겠는데요. 실적과 관련해서 부진하게 앞으로를 전망하게 되면서 평균 일주일 동안 10%의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많이 밀리다 보니까 다른 뭐 세일즈포스닷컴이라든지 서비스나우 그리고 중소형 종목들까지 악재가 퍼지게 되면서 섹터 자체가 부진한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금융주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뭐 페이팔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지금 주 막바지에 속도 조절론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은행주 입장에서는 약간은 부진할 수 있는 재료지만 그래도 큰 맥락에서는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이어간다라는 측면에 좀 더 포인트를 맞추는 미국 투자자들이었습니다. JP모건 체이스가 2.5%, 웰스파고 2.4%로 은행주 내에서도 유독 강한 흐름을 보여줬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FTX의 파산 때문에 가상화폐 시장이 부진했습니다.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페이팔이 이 금융주 내에서는 가상화폐랑 연결된 종목인데요. 7.2% 하락하게 되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헬스케어 쪽과 관련해서는 코로나 백신보다는 이제 앞으로 만들어질 새로운 파이프라인에 집중하는 한 주를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대형 제약주 중에서는 머크가 가장 강하게 움직였죠. 6.8%, 그리고 에브비가 4.9%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에 대한 먹거리에 집중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새로운 뭐 약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별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종목들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번 주에 가장 지켜봐야 될 섹터가 바로 이 소비 관련된 섹터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가운데 있는 종목이 작지만 이날 시장의 한 주를 담당했던 종목입니다. 바로 베스트바이가 되겠는데요. 잠시 후 특징주 때도 한 번 더 자세하게 언급을 하겠는데요. 19% 급등을 하게 되면서 다른 필수 소비재에 관련된 종목들을 다 끌어올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타겟이 5.1% 이렇게 상승할 수 있었고, 월마트, 코스트코 1, 2% 이상, 그리고 식음료 쪽에서는 코카콜라, 펩시콜라
역시 긍정적으로 3% 중반의 강세를 띄었고요. 뭐 생활용품으로 갈 수 있는 게 프록트앤갬블이라든지 제네럴 밀스 이런 밀키트 관련된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 부분은 반드시 좀 실적이 나올 것이다 라는 쪽의 분위기가 나와줬고요. 반대로 약간은 먹고 사는 것과 관련해서 유예할 수 있는 것들, 노는 것과 관련해서는 좀 하락을 하는 모습입니다. 대표적으로 여행 예약 회사죠. 부킹닷컴. 이날 2% 이상 밀렸고요. 또 여기에 노르웨이지안 크루즈라인, 우리나라에는 없는 그런 주식들이죠. 크루즈 관련된 종목들도 전반적인 약세를 띄었고, 라스베가스 샌즈와 같은 뭐 카지노, 리조트 이런 걸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숙박 업체들 역시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산업재 쪽에서도 이런 소비재의 그런 긍정적인 분위기 그대로 좀 받아내면서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많이 좀 소화하게 되면서 이제는 더욱더 앞을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농업 관련된 종목들, 기계, 건설기계 이런 종목들의 상승세가 좋았는데요. 디어앤컴퍼니가 실적에다가 수요가 좀 좋게 나올 것이다 라는 내용 속에서 7.6%, 캐터필러 2% 이렇게 상승을 했고 이 밖에 좋았던 섹터는 산업재 내에서 물류 쪽에서 UPS와 그리고 페덱스 이렇게 택배 관련된 종목들이 긍정적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방산과 관련된 종목들도 로키드 마틴이 3.1%, 레이시온이 2.9% 오르게 되면서 이 전쟁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방산에 대한 수요도 양호하게 나오는 흐름입니다. 자, 다음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주간 단위로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베스트바이가 되겠습니다.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서 이 소매 심리를 전반적으로 끌고 가는 그러한 역할을 한 상징적인 종목인데요. 3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하루 만에 12% 급등하는 이렇게 굉장히 강한 이런 시세를 뽑아내는 흐름들도 보여줬고요. 매출이 105억 9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 1.38달러 모두 다 예상치를 상회를 했고 시장의 애널리스트들의 분위기는 상당히 놀라웠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이 베스트바이가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는 뭐 이제 월마트라든지 생각보다 좋긴 했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기대치가 낮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호실적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가 있었다라는 시장의 분석이고요. 이 베스트바이의 코리 베리 CEO에 따르면 이 연말 소비 패턴 자체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좀 이동하고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언급을 하게 되면서 이 부분도 투자 심리를 좋게 만드는 또 하나의 요소가 됐습니다. 이렇게 베스트바이의 상승세 덕분에 딕스 스포팅 굿즈가 10% 그리고 아베크롬비앤 피치 21% 급등 그리고 아메리칸 이글 아웃피터스가 18% 이렇게 매수세가 다 몰리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분위기를 주 후반에는 키워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필수 소비재 내에서도 또 유독 너무 밀렸던 종목이 바로 달러트리입니다. 전체 종목 중에서도 가장 많이 밀린 축에 속하는 상황인데요. 자, 이거는 이제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1.4%밖에 안 밀렸지만 실제로는 두 자릿대 하락률을 좀 보여줬습니다. 미국판 다이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00원샵이고요. 예상치를 웃도는 분기 실적을 발표했지만 이 앞으로에 대한 전망 자체가 낮아졌습니다. 이 상단을 좀 많이 낮췄다라는 것이 악재가 됐었고요. 마켓워치에 따르면 올해 전체 매출과 관련해서 소모품 쪽에서 강력한 판매를 보여줬지만 결국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런 마진에 대한 압박을 거세게 받았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달러트리는 이제 150달러 선까지 내려오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최근에 이 소매와 관련된 긍정적인 이런 투자 심리가 이렇게 주가에 반영이 됐었는데 이 부분을 상당 부분 거의 오른 거의 반 정도는 내놓으면서 거래를 마친 상황입니다. 자, 유럽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럽은 개장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독일이 가장 좋게 상승을 했는데요. 그런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독일의 경제 지표가 잘 나왔기 때문인데요. 11월 IFO 기업 환경지수, 그러니까 독일에서 기업 활동을 하시는 기업가들이 앞으로 이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이걸 좀 볼 수 있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86.3포인트,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좋게 본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하지만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은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부정적, 하지만 앞으로 미래를 볼 수 있는 기대 지수에서는 긍정적인 내용을 보이게 되면서 어쨌든 미래를 좋게 내다봤다라는 관점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 0.7%, 프랑스 케아크 지수 0.4%, 그리고 영국은 장중 내내 변동성을 이제 겪게 되면서 방향성이 부재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품 시장 보도록 하죠. 상품 시장 역시 대부분이 이제 휴장을 한 가운데 시간 외 거래에서 어떻게 분위기가 나왔나 정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제한적인 좀 등락세를 장중에 보이게 되면서 지금 WTI는 WTI 같은 경우에는 지금 휴장을 했지만 브렌트유는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좀 약세가 나오고 크게 뭐 방향성 없이 0.03% 정도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날은 구리 가격보다는 천연가스 쪽을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뭐 유럽에서 가격 상한제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것과 관련해서 상한제 하면은 재미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분위기가 좀 험악했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반영을 하면서 1% 정도 밀리는 천연가스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이 회담과 관련해서 결렬이 된 만큼 앞으로 이 러시아의 공급 중단 이슈가 어느 정도 완화될 수도 있겠다는 부분들이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값 같은 경우에는 곡물 시장과 마찬가지로 이날 휴장을 한 상황이고요. 시간 외에서 약간은 올라갑니다. 약달러 분위기에서 상승을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달러 인덱스로 보겠습니다. 이날 FOMC 의사록을 소화하면서 약간은 밀리는 부분도 있었고, ECB, 그러니까 유럽 중앙은행의 속도 조절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됐다라는 점도 또 하나의 이 하락을 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면서 이날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미국 현지 연결해서요, 분위기 좀 알아보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은 휴장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슈와 관련해서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미국에서는 오늘 추수감사절 이후 내일 블랙 프라이데이를 시작으로 크리스마스와 연말로 이어지는 연말 연시의 쇼핑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블랙 프라이데이는 통상적으로 대규모 세일과 함께 미국 소매 기업의 연간 매출의 약 20%가 발생하기 때문에 증시의 호재로 여겨지는 기간이지만 올해 연말 전망은 다소 부정적입니다. 최근 높아진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연말 쇼핑 시즌 기대감이 관련 업종 모멘텀으로 작용하기에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인 가운데 미국 전국 소매협회인 NRF에 따르면 미국의 올해 12월부터 12월까지의 소매 매출액은 지난해보다 약 6에서 8%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이것은 지난해 상승폭인 13.5%에 비해 크게 둔화된 수준으로 협회 측은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소비자들이 저렴한 식자재 등 생활 필수품을 구매하는 가운데 사치품 등 전반적인 소비를 줄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 벤처 캐피탈 세코이아 캐피탈의 억만장자인 더그 레온의 파트너가 IT 기업들의 붕괴가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2000년 닷컴 버블이나 2008년 금융위기보다 더 어렵고 심각한 경기 침체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오르고 있고 소비자들의 돈이 바닥나기 시작한 데다 에너지 위기와 지정학적 위험 등 모든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침체보다 상황이 좋지 않다면서 지난 1970년대 오일 쇼크로부터 경제가 회복되는데 16년이 걸렸으며 2000년에도 회복하기까지 10년 넘게 걸렸다면서 이번 역시 적어도 오는 2024년까지 IT 기업 가치의 회복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소비자들이 돈이 고갈되고 수요가 감소하면서 IT 업체들의 예상이 삭감되는 상황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제2의 리먼 브라더스 사태 재현 우려를 낳고 있는 스위스의 투자은행 크레딧 스위스의 고객들이 지난 43일간 은행 전체 수신액의 약 6%인 117조 원을 인출했다는 소식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올 9월 30일부터 11월 11일까지 크레딧 스위스에서 고객 예금 약 883억 달러가 빠져나갔다면서 회사의 전체 수신액은 약 1조 4,700억 달러라면서 43일간 인출액의 76%인
667억 달러가 핵심 사업인 슈퍼리치 자산 운용에서 빠져나갔다고 밝히면서 예금이 순식간에 빠져나가자 크레딧 스위스 일부 해외 지점은 해당국 감독기관이 정한 유동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CNBC는 크레딧 스위스 주주들이 42억 달러 자본 확충 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사우디 국립은행이 크레딧 스위스의 은행 지분 9.9%를 확보한 최대 주주가 되면서 일단 큰 유동성 위기는 넘겼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볼 종목은 바로 쉐브론 텍사코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정부와의 그런 커넥이 있다고 하는데 어떠한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가 쉐브론이 베네수엘라에서 사업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허가증을 부여할 방침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지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전 행정부는 마두로 정권 축출을 명분으로 최대 압박을 가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쉐브론의 현지 추가 사업을 중단시켰으며 쉐브론은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 업체 페트롤레오스 대 베네수엘라와 합작 벤처를 통해 베네수엘라 유전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허가증의 발급 결정은 베네수엘라 정부와 야당이 미국으로부터 동결 해제된 펀드를 활용해 30억 달러 규모의 인도주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다음 달 멕시코 시티에서 열릴 회담에서 자유로운 선거를 실시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으로 러시아 원유 제재로 인한 공급 부족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예정된 경제지표와 실적 발표 기업은 없으며 증권시장은 평소보다 3시간 일찍 폐장할 예정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번 주 미국장을 보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이 있었지만 뭐 베스트바이라든지 이런 필수 소비재들의 흐름이 좋았잖아요.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쇼핑 시즌을 앞둔 상황에서 미국 현지의 분위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미국 전국 소매협회 NRF에 따르면 미국의 올해 11월, 12월 소매 매출액은 지난해보다 6에서 8%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난해 상승폭인 13.5% 비해 크게 둔화된 수준으로 협회 측은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소비자들이 저렴한 식자재 등 생활 필수품을 구매하는 가운데 사치품 등 전반적인 소비를 줄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 현지 분위기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고요.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